자, 어제 이제 또 조금 주력 S급 적중은 조금 됐었는데 좀 뒤쪽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. 뭐 먹어도 조금 아쉬운 게 또 토토고 막 이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어제 KCC 오바 그리고 또 우리은행 이렇게 조금 접근을 했던 부분들 그게 조금 뭐 자랑할 내용은 아니다. 아무튼 오늘은 더 좋은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어제 한 차례 조금 미흡했던 내용들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먼저 또 SK와 동부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SK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금 일정상의 피로도가 좀 쌓여 있다. 요렇게 좀 봐야 되겠죠. 또 동아시안컵 일정을 좀 소화를 했고 또 주말에 어떻게 보면 또 백투백 일정으로 또 10일 날 경기, 11일 날 경기 요렇게 조금 소화를 하면서 뭐 서울 삼성과의 또 SW를 또 패배를 당하고 또 하루 쉬고 또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최근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. 7일부터 이제 또 홍콩 또 원정을 갔다가 계속해서 일정 소화를 조금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약간 거의 지금 8일 정도 오늘까지 조금 치면은 10일간 이제 5경기를 치러요. 10일간 이제 5경기 1월 3일부터 경기를 치렀던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상당히 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될 정도로 SK 조금 오늘 경기는 좀 힘겨울 예정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SK가 아시다시피 또 어떻게 보면 주력 멤버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은 팀이죠. 또 원희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야투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득점에서의 기복들도 상당히 또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SK 무엇보다 좀 지칠 여지가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원주동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앨런슨이 아직까지 조금 허리 상태가 조금 100%는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그 후폭풍으로 약간 경기력들의 기복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.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최근에 7연승 동안 역시 또 상당히 또 페이스가 좋죠.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단 앨런슨이 좀 빠지더라도 뭐 강상재나 정혁훈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SK 오늘 경기는 조금 정배당 납득은 좀 안 된다. 실제 요 경기를 약간 원주동부 프렌이나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가운데 또 양 팀들 오시면 세 번의 맞대결이 전부 다 홈팀의 승리이긴 했어요.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직전 경기도 약간 2점 차의 접전 또 뭐 지난번 또 2차전 같은 경우도 3점 차의 접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다. 지금 배당 하락이 조금 되고 있는데 요 패턴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. 약간 역배나 프랭 가능성은 조금 배제할 수 없고요. 그 가운데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상당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. 약간 조금 SK가 오늘 경기 홈 경기지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딱히 조금 좋은 리듬감이 좀 될 수는 없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155.5 기준점인데요. 155.5 기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뭐 양 팀들의 매치가 물론 다득점의 템포를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도 좀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동부도 올 시즌 약간 수비에서의 패턴들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. 수비 밸런스도 최근에 약간 뭐 실점상 조금 SK도 그렇고 최근의 리듬감에서는 일단 실점들이 상당히 또 조금 낮게 측정이 돼 있다는 부분에서 최근 양 팀들의 또 수비 집중도를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언더도 조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잠깐 양 팀들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사이드 승호패 5 아니면 또 프랭과 역배당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지금 현재 약간 SK의 피로도 조금 올라온 상태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일정상의 피로도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게임은 이제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부진한 매치예요. 그죠?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컨디션도 좋지 못하고 최근에 또 모비스도 홈 경기 연패를 끊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즌 내내 또 홈에서의 부진들이 상당히 또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올 시즌 모비스 홈에서 15경기 동안 3승 12패요. 3승 12패로
뭐 대로 또 원정 경기가 7승 9패로 조금 더 나은 편이고 홈에서 더 부진하다. 최근에 또 2연패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지 못하다. 반면 또 서울 삼성도 특히 또 뭐 지난 SK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SK가 또 어떻게 보면 또 피로도가 있었던 가운데 서울 삼성에서 조금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다 보니 뭐 그 경기를 또 이렇게 잘했다고 좀 보기에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다. 뭐 최근에 이제 캘럼 칸터가 상대 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또 니콜슨이 또 합류를 할 예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니콜슨이 또 합류를 한다면은 실제 또 니콜슨과 지금 현재 이관희의 또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적인 부분들이 과연 또 케어가 될 수 있을까? 물론 이제 또 구단 내에서는 또 하회를 했다고 하지만은 글쎄 과연 또 지난번에 또 니콜슨 가스공사 있을 때도 또 싸웠거든. 그런 내용들이 좀 있듯이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조금 케어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서 양 팀 다 손이 가지 않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용인의 승호패 5. 두 팀 다 위의 경기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. 다른 의미로 두 팀의 부진들이 동반 부진들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팀들의 격차가 조금 어느 쪽으로 치우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. 뭐 모비스가 또 홈에서 되려 또 더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 또 레이션 에먼즈가 출전이 또 반반입니다. 반반인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. 아무래도 또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또 출전을 조금 감행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승패는 조금 잡기가 애매하다. 역시 상황에 따라서 뭐 정력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,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역시 조금 접전의 가능성은 조금 배제할 수 없고요. 자, 156.5 기준점이라면은 물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다득점을 보여주고 있죠. 뭐 일단 최근에도 뭐 KCC 다음으로 득점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고 뭐 실점률도 리그 최다 실점으로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모비스가 올 시즌 리그 득점 꼴찌입니다. 꼴찌 득점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고요. 최근에 양 팀들의 맞대결도 뭐 지금의 기준점을 또 울산 모비스 홈에서 직전 경기 때 61대 84였어. 그럴 정도로 뭐 서울 삼성이 또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은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조금 저득점의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저득점과 다른 의미에서 조금 두 팀들의 컨디션 또 그리고 또 라인업의 또 지금 현재 니콜슨의 출전 여부, 레이션 에머즈의 출전 여부를 끝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 승패는 과감하게 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. 다만 이제 조금 승호패 5의 접전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시면은 조금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기는 이제 대한항공의 뭐 지금 이제 부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. 그죠? 정지석 부상도 그렇고 임재영 부상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의 부상 여파는 상당히 또 크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그 가운데 또 OK 같은 경우는 디미트로프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관건입니다. 디미트로프가 물론 이제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줄 때도 좀 있어요.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홈에서는 직전 경기 때도 뭐 이민규 세터 합을 상당히 또 잘 맞춰서 좋은 경기를 풀어냈지만은 원정 경기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. 원정에서의 기복들은 또 다소간의 또 기복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가 일단 과연 또 어떤 식의 전개가 될지는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그죠? 그런 내용들이 조금 가미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. 자, 무엇보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약간 조금 컨디션 3연패를 달리고 있는 동안 어떻게 또 이제 또 현대캐피탈 우리카드전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어요.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뭐 러셀과 또 임동혁이 또 공존할 수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인데 정한용이 이제 조금 경기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약간 뭐 OK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이제 일정 수준의 또 키가 또 있다는 점이고 뭐 최근에 또 차지현과 정광인 같은 경우 국내 자원들이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약간 이제 OK의 역배당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 지금 현재 물론 또 무시할 수 없어요.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상당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을 좀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은 약간 공격에서의 또 퍼포먼스, 수비에서 또 균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전에 또 범실이 많았던 대한항공 체제로 조금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된다는 점에서 OK는 그 범실 지표가 조금 낮은 팀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역배당과 프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 186.5 기준점이라면은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OK가 지난번에 홈에서 또 3대0으로 또 잡아냈던 적도 좀 있긴 한데,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의 홈발 같은 경우도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고요. OK도 또 원정 경기에서의 또 기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참 약간 조금 오바도 한번 또 기준점 대비해서는 한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또 양 팀들이 또 세트당 간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,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기준점 대비해서는 한번 또 오바를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. 직전에도 또 OK 홈에서 3대0으로 패배를 당하긴 했어요. 근데 약간 듀스 접전도 좀 있었고, 올 시즌 이제 맞대결에서 전부 다 좀 약간 세트당 스코어가 조금 쫀득쫀득하게 일단 간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세트가 없었다는 점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또 3대0 당했을 때도 144점이 났었어요.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오늘 이 경기는 오바도 충분하다. 역시 또 OK 역배 플랜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조금 판단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대전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페퍼는 이제 조이가 물론 잘해줘요. 그죠? 조이가 또 잘해주고, 나름 또 밸런스를 조금 잘 만들어가고,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너무 지금 부진합니다. 조이는 뭐 공격성으로도 상당히 또 좋은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그렇지만은, 리시브가 안 되죠.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,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제 뭐 세터로서의 또 박사나 세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뭐 시마무라도 최근에 일단 시즌 초보다 훨씬 더 일단 득점에서의 빈도들이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두 팀 다 일단 공통적인 약점들이 있어요. 대전정관장도 역시 리시브가 약하고요. 페퍼도 리시브가 또 약한 팀인데, 특히 또 페퍼가 리시브가 원정에서는 리그 최악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은 지표다.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. 특히 또 대전정관장은 최근에 또 인쿠씨가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뭐 자네테와 또 인쿠씨, 또 이선우 이런 자들,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미드블로커 라인업에서 정호영과 또 박은진의 꾸준한 활약들이 조금 가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기는 정관장의 우세가 맞습니다. 정관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홈에서는 원정 경기 올 시는 정말 좀 최악이긴 하거든요. 근데 홈 경기만큼은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또 잘 비벼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, 시즌 맞대결도 3전 전승, 정관장이 또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긴 누구나 보는 정관장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정관장 사이드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번에 또 경기 보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장소영 감독이 마지막에 또 울부짖었습니다. 마지막에 또 흥국과의 3대0으로 일단 또 패배를 당했을 때, 그때 당시 마지막에 또 비디오 판독을 또 들어갔었는데요. 비디오 판독에 또 굴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봐달라고 울부짖었는데, 무엇보다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페퍼, 물론 이제 저는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약간 태엽성의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약간 물론 그 내부 사정까지 우리가 조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시즌 초반 경기력이 아니야. 지금 이제 뭔가 지금 이제 균열들이 나오고 있고, 이런 행보들이 기업은행도 나왔고, 저는 삼성화재도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올 시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페퍼 역시도 조금 이제 장소연 감독 체제를 조금 선수들이 조금 불협화음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, 이런 생각들을 조금 유출하게 돼요. 시즌 초반은 아시다시피 페퍼 올 시즌 봄 빼고 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죠.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개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대전정관장 조금 좋아 보인다. 다만 이제 183.5 기준점이라면은 정관장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있습니다. 역시 범실이 많아요. 범실이. 정관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최소한 세트의 기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, 염혜선도 이제 경기력이 아직까지 100%가 좀 아니지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범실률이 상당히 또 높다. 리그 내 최다 범실 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과연 또 깔끔하게 3대0으로 또 잡아낼 수 있지는 상당히 또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요 경기 역시 또 183.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약간 여자 배구 오버가 오늘도 조금 몰릴 것 같긴 한데요. 전반적으로 조금 여자 배구 오버가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저는 추천만 드리고,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
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요즘 최근에 여자 배구 오바를 엄청 터트려요.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살짝 요 부분은 조심 포인트다. 조심 포인트고 다만 또 정관장 사이드에서 뭐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경기입니다. 이제 또 아시안컵 U23 대회 또 한번 또 체크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순위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또 C그룹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네, 흑자로님도 어서 오시고요. 자, 이제 또 등수 조금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1승 1무 일단 우즈벡과 대한민국 이렇게 조금 두 팀들이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고 있는데 뭐 우즈벡도 이제 또 유소년 이 선수 라인업들이 또 투자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.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우즈벡도 상당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. 자, 그 가운데 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. 레바논이 지금 이제 수비 밸런스가 다 깨져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의 실점이 상당히 또 높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. 자, 오늘 경기 또 이란과 레바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. 전 요 경기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. 승리도 승리지만은 역시 또 대승을 거둬야 돼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양 팀들 오늘 대한민국과 우즈벡 같은 경우는 조금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실제 두 팀 다 뭐 1위와 2위 조금 확정이 되는 그런 경기에서의 맞대결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은 오늘 레바논전에서 상한을 조금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면적으로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안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데요. 특히 또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득점력에서의 또 맞대결에서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우즈벡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지 않았단 말이죠. 그런 부분에서 상대 또 잘 비벼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 양 팀들이 최근에 맞대결은 없습니다. 이란과 또 레바논의 또 U23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 없는데요. 뭐 간디프루, 뭐 또 로스타미 이런 자원들이 나름 또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는 레바논 상대라면 충분히 또 조금 득점장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비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란은 그래도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은 조금 안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이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.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가 이란이 오늘 경기 좀 라인업을 급격하게 좀 올려야 되는 경기긴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으로 상당히 또 진행을 조금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뭐 레바논 역시도 지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굳이 수비를 할 필요가 없죠. 이제 또 탈락이 확정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오버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또 이란의 승리, 물론 또 조금 동기부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히려 일단 요 경기는 2.5바가 훨씬 더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. 레바논도 지금 이제 공격 라인업들은 뭐 한국전에서도 그렇고 우즈벡전에서도 그렇고 나름의 또 득점력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난타자를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. 조금 이란의 동기부여 과연 또 일단 이게 표출이 될지도 한번 또 조금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경기고요.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오버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저는 2.5바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우즈벡과 한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물론 이제 이란의 또 결과를 봐야 됩니다. 그죠? 이란의 또 결과를 보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도 8시 30분 또 요 경기도 똑같이 8시 30분에 또 진행이 되죠.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약간 레바논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레바논의 경기력 최근의 득점력에서는 그래도 또 이란보다 조금 준수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떤 최근의 맞대결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집중도를 득점력에서 조금 끌고 가시는 것 같아. 그런데 만약에 또 앞선 레바논의 또 경기가 이란과 레바논의 경기가 물론 저는 약간 이란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약간 세트피스 강점은 조금 있거든요. 그런 내용이자면 레바논 사이드로 일단 경기가 조금 흘러간다면은 두 팀 다 이 경기는 약간 라인업을 끌어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무엇보다 이제 전반전 결과나 또 일단 경기 내 피드백들이 조금 계속해서 교체 선수를 통해서 조금 들어갈 예정인데 뭐 그렇게 되면 이건 조금 짜고 치는 이제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. 물론 이제 상황을 조금 봐야 됩니다. 여러 가지 조금 지표적으로 뭐 중간에 또 경기력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특히 또 한국 입장에서는
조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라인업을 급격하게 올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. 약간 지키는 축구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일단 역시 또 무승부의 가능성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약간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2.5 기준점에 언더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주간 라인업 한번 또 동시간대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드백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관건이긴 하겠죠. 그렇지만 충분히 또 무승부나 프랜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또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흐름으로 조금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주간 영상 이렇게 한번 끊고 이제 해축 영상 분석으로 곧바로 또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추천 좋아요 계속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.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조금 붙여주시면은 뭐 또 열심히 또 분석하는데 또 힘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